역사와 역사, 문화와 문화가 만났다. 역사와 문화재를 소재로 인플루언서들이 펼치는 본격 토크 배틀쇼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지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는 아주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향기롭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많은 분들이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인생과 술 이야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허준 씨는 네네.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술 잘 드시죠? 이게 오해가 좀 있는데 술을 좋아하니까 네. 당연히 이제 먹을 만큼은 먹죠. 네. 다만 술을 막 부어 넣는 걸 즐기는 게 아니라 술에 취해가는 과정을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네. 많이 마신다는 얘기를 되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근데 이 술은 먹는 사람마다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취하는 파와 네. 즐기는 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즐기는 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술 자리를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죠. 취하는 파는 누가 있던 상관없이 취해가는 과정이 좋은 거고요. 그럼 허준 씨는? 저는 후자죠. 일라이는 그 술 맥주 판가요? 당연하죠. 뭐 독일에서 왔으니까 맥주지만은 전 맥주만 마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와인도 좋아하거든요. 네, 맥주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맨날 먹을 수 있고 네. 와인은 좀 더 특별한 자리에서 좀 더 친구들이랑 약간 좀 즐거워 마시는 편이라가지고 독일하고 그렇게 한국하고 술 문화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격하게 가나요? 우리는 아니 개인의 주의나니까 우리는 그냥 먹고 싶을 때 그냥 먹고 여긴 약간 자리를 잡아서 아 오늘 비온 날이야 술 먹자 오늘 행복한 날이다 술 먹자 어디든 항상 술 차릴 예뻐요 맨날 술 먹는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이 나라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술인 만큼 벌써부터 뜨거워졌는데 사실 저는 오늘 제작진들에게 작은 항의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맞아. 아니 술 얘기를 하는데 있어야지. 좀 앞을 이렇게 횡하게 하고 아니 왜냐면 이거는 100%예요. 네. 작가님이 술을 싫어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항의를 안 했거든요. 되겠네. CG 넣으신다고. 참, 너무한 거 아니시죠? 안 하는 게 나을 뻔한 말을 하셨네요. 저희는 술 없이 술 얘기 얼큰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송현진 작가님 와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보통 와인을 신의 선물이다, 뭐 신의 눈물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와인 어떤 술이죠? 와인은 넓은 의미에서 과일을 발효시킨 쉽게 말하면 알코올 함유 주스죠. 주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 독한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와인이라 하면 포도 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 표면에는 흰색 가루가 묻어 있잖아요. 네. 그 안에 효모가 있어요. 아, 우리 엄마 이거 농약이라고 닦아 먹으라고 어렸을 때 티슈로 어머니 이거 효모 있다는 부분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포도는 알갱이 하나가 다 술을 빚는 양조장과 같아요. 그 잘 익은 포도 안에는 그냥 과일이 있죠. 그 과즙을 효모가 먹죠. 그러면은 술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수천 년 전에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 포도를 인간이 먹은 거예요. 이게 뭐야? 이런 게 처음이야. 이게 바로 와인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은 누군가가 발명한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을 한 거죠. 불처럼. 그분은 분명히 엄마였을 겁니다. 누가 이걸 남겨놨어 아깝게. 이거 그치, 먹어 그치. 치워야 되겠다. 야, 며칠 지났는데, 알뜰하고 좋은데? 얼큰한데? 아니죠. 이게 정말 단순한 생각들이십니다. 이건 아빠가 가장 먼저 먹은 거예요. 아빠? 왜냐? 이거 좀 이상한데? 야, 아빠 먹으라 그래라. 이거 설잖아요. 설득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빠들은 인정. 뭐 우유, 빵 다 그래요. 맞아. 맞아. 그러네. 맞아. 결정은 엄마가 내리고. 그렇죠. 소비는 아빠가 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은 이 꼬냑이나 브랜디 같은 것도 결국은 이 포도로 만든 술이에요. 그런데 이걸
포도주, 뭐 와인 이렇게는 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 가지 과정을 더 거치기 때문인데 이 알코올을 좀 더 높이는 이 추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브랜디나 꼬냑은 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증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와인은 포도를 베이스로 한 술이고 그러면은 막걸리는 우리가 그냥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네.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쌀로 만든 뭔가를 해가지고요. 야, 너무 우리나라 술에 대해서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그러니까 이거 너무 무슨 바다에서 아무나 긁어와서 만드나? 막걸리를? 야, 누룩이라는 말이 금방 안 나와. 누룩 맞나요? 네, 누룩이죠. 네, 막걸리 어떤 술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막걸리랑 오늘 이제 와인의 대결.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뭐 와인의 완승이 약간 예상될 수 있긴 하겠지만 좀 냉정히 얘기하면 와인은 이미 많이 써먹은 술이고 이 막걸리는 이제 시작인 술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어떤 그런 강력한 힘을 보여드리겠다. 미리 예고 좀 드리고 싶고요. 될까? 네, 네. 막걸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민중들이 마시던 술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걸리의 말 자체도 이제 막걸러냈다, 네, 그렇죠. 막걸러낸 술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축약어, 그러니까 거칠게 그냥 방금 띄어서 먹은 술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9세기 말에 춘향전 아시잖아요. 그 춘향전에서 이제 그 이몽룡이 거짓골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위장을 한 채 남원 관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변사또의 생일날 막걸리 한 사발 내놔라 뭐 이런 멘트가 나와요. 사실 막걸리는 이제 청주를 빚는 과정에서 이제 청주가 위에 뜨게 되면 그걸 떠내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물로 이렇게 희석시키면서 약간 이럴 때 또 이제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저어가면서 약간 손맛도 들어가고 막걸리 자체는 우리 이제 예전에 드라마에 나오듯이 오늘 저 양조장 가서 뭐 한 사발 받아와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술을 만들고 남은 것들을 갖고 이제 만든 술인데 그게 이제 달큰하고 심하게 취하지도 않고 먹을 때 영양가도 좋고 또 이제 심지어 이렇게 손으로 빚을 때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약간 어떤 이런 좀 전천후적인 목적을 가진 술이기 때문에 이 둘이 이제 만들어진 방향 과정이 좀 다르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르니까 당연히 이게 재료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기와 때와 지역에 따라서 뭐 무슨 포도 몇 도 이런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진다라면 이 막걸리 같은 경우 그 지역별로 많이 나오는 곡식 갖고 그냥 누룩을 빚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평안도나 함경도 같은 경우는 쌀이 귀하니까 이제 뭐 수수라든지 좁쌀 같은 것들, 강원도는 또 옥수수라든지 그리고 뭐 남쪽 섬 지역은 뭐 보리나 고구마 등등등 막걸리의 주재료 자체에서 좀 차이를 보이게 돼요. 네, 일라이는 먹어봤죠, 막걸리. 저는 소주보다 막걸리 더 잘 맞아요. 어. 되게 신기하게. 예, 이런 숙취도 없이요? 숙취도 없고요. 그리고 약간 좋은 점이 뭔가 처음 마시면은 술 취하는 게 안 느껴지잖아요. 처음 마실 때 이거 음료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막 일어났는데 갑자기 술 취하는 거는 집 갈 때 느껴져요. 이제 일라이다가 막걸리를 많이 안 드셔서 그러는데 그거를 번역을 해드리기 좀 애매한데 마더 파더 젠틀맨이라고 뭐 엄마 아빠도 알아보기 힘들다 뭐 이런 그 정도예요? 속담이 너무 맛있어, 그 정도예요? 너무 맛있어서 약간 그 매력에 빠져주고 약간 소주랑 막걸리 마실래면 무조건 막걸리로 훨씬 가는. 맛있죠. 근데 사실 막걸리가 도수로는 높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일단 그냥 뭐 이 특성을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술은 발효주, 증류주 이렇게 나뉘잖아요. 그래서 와인, 맥주, 청주, 막걸리 이런 건 발효주잖아요. 요게 이제 아무리 올라가도 18도를 넘어가지 않아요. 도수가. 먹고 트림하고 배출하는 이 과정이 알코올 도수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먹다가 18도가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쓰러져 술 취해가지고. 에이 19도는 못 먹겠다 야. 그래서 얘네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도수가 18도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사실 발효주를 만들 수 있는 거고 요거를 이제 증류하는 과정에서 물을 날리고 알코올을 더 응축시키는 과정이 증류주를 만드는 과정인데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이 그랬었어요. 법이 6도에서 8도 사이에 술을 팔아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막걸리가 그 도수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막걸리가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와인이나 과실주 같은 경우 먹으면 너무 달아서 사실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먹다 질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주스 같은 근데 느낌이구나. 막걸리는 사실은 감미료를 넣어서 달게 만드는 경우가 예전에 많아서 그렇지 사실은 그렇게 달지 않아요, 술이.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술이죠. 와인도 만드는 과정을 좀 알려드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와인 역시도 한 땀 한 땀입니다, 진짜. 네. 와인은 포도의 품질이 절대적이죠. 예. 그러니까
백송이를 수확해서 한 송이만 좀 뒤떨어지면은 와인 전체가 문제가 생길 정도로 되게 신중하게 땁니다. 그리고 선별을 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압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발효를 위해서 효모를 넣죠. 이제 드디어 술이 탄생을 합니다. 근데 발효 직후의 와인의 모습은 탄산거품도 막 있을 것이고 또 그 포도 특유의 떫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거친 와인? 안정을 시켜줘야 돼, 릴렉스. 그 과정이 숙성이죠. 보통 숙성은 참나무, 그 오크통이라고 말하는 통에 넣죠. 큰 통에다가. 보통 고급 와인일수록 그 시간을 길게 두고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이런 숙성 기간은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 걸린다고 해요. 생각보다 제가 포도만 돌아가서 되게 쉬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것도 막걸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막걸리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편리성으로 따지게 되면 막걸리 굉장히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고두밥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꼬들꼬들하게 된 좀 된 밥인데 이제 그 된 밥에다가 누룩하고 물을 섞어서 이제 발효를 며칠 딱 식힌 다음에 그걸 이제 체에 걸러서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하신 그런 한없이 힘든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힘들진 않아요. 정성이 들어갈 뿐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뭐 정성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막걸리 목표 자체가 그냥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먹고 좀 남은 거나 혹은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그 농사를 짓고 남은 것들을 좀 잘 모아서 그리고 함께 이렇게 즐기는 이런 용도가 좀 있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집에서 담그는 술, 가양주라는 말을 이제 꼭 쓰는 것도 막걸리 특징에 이제 딱 들어가 있다고 좀 볼 수 있게 되고요. 이 와인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자연 발효의 과정보다는 곡물로 발효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계적인 화학 과정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막걸리가 와인에 비해서는 좀 단순한 과정, 막 걸러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복잡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약간 또 인정할 건 또 인정해야 되는 게 또 한 땀 한 땀 하다 보니까 와인이 조금 더 고급진 느낌, 조금 더 정제된 느낌이 확실히 있기는 한 것 같은데 특히 와인 먹을 때 우리는 이제 빈티지라는 것도 얘기하고 빈티지 차트라는 걸 또 참고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이거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특정 지역, 특정 포도의 수확기를 말하는 거예요. 빈티지라는 게. 실제로 그 수확하다의 프랑스어 부앙다제. 있어 보이죠? 부앙다제. 힘들게 일하고 온 아버지가 나 부항 떠달라고 하는 소리 같은 느낌. 부항 떠줘. 자, 어쨌든 이 빈티지라는 걸 또 프랑스어인 부앙다제에서 왔는데 포도가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와인 잡지에서는 매 수확한 포도를 품평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점수화를 하죠. 그러니까 당도, 수분을 다 체크합니다. 그게 빈티지 차트예요. 보통 100점 만점, 뭐 5점 만점으로 표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은 2002년 빈티지가 아주 좋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2년도에 생산된 포도의 작황이 좋다는 뜻이고 그 말은 그 와인의 숙성 잠재력이 높다는 뜻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빈티지 차트는 와인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와인이 아까도 제가 약간은 이제 좀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던 게 뭐냐면 이제 빈티지 차트 같은 경우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말씀에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유럽 거는 2008년을 먹니? 2007년을 먹어야지 이게 되는 거지만 이 신대륙은 2008년, 9년, 10년이 똑같거든요. 이게 온도가 마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온이. 착시 효과를 나타내는 거야. 실제로는 굉장히 유럽이 이게 날씨가 문제인데 왠지 이 느낌만으로는 유럽 건 그러면 2007년 거 먹어야 되고 우리 신대륙 건 그냥 좀 아무 때나 거 먹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래도 신대륙도 산불 났을 땐 피하고 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도 신대륙도 산불 났을 땐 피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이 너무나 좀 이 뭐라 해야 되나 와인의 세계화에 비해서 좀 지나칠 정도로 유럽 위주로 이게 차트가 형성된다는 특징들 그렇게 말하기에 최근에 뭐 칠레 와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좀 부정적이지 않냐. 그러니까 좀 비판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빈티지 차트라는 게 전문가들도 많이 헷갈려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 수많은 유럽의 수백 수천 종의 와인을 갖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전문가들도 헷갈려 하는데 그걸 갖다 일반인 보러 그걸 이렇게 봐라. 이런 것도 저는 조금 그래서 뭐 이거 완전히 틀렸다, 잘못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과하다? 좀 이건 차트를 맹신하는 건 좀 아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그냥 아무 때나 날씨 안 좋을 때 막 먹는 술이 정말 좋지 않아요? 근데 뭔가 신기한 게 이렇게 빈티지 차트 있으니까 이제 많이 고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막걸리 좋아하는데 네. 막걸리 고를 때 뭐
뭘 보고 뭐 밥 먹고 뭘 보고 제가 막걸리를 고르면 좋을까요? 그 정말 당황스러운 질문인데. 아니 아직 현재까지 이제 사실은 거의 막걸리는 이제 몇몇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고 어떤 지역에 가면 이제 지역 특산물처럼 먹는 게 좀 일반적이고요. 약간 좀 과도기라고 보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요? 굳이 따지게 되면 이게 이제 화학 염료로 만들었냐 아니면 이제 전통 누룩이냐 정도만 좀 구분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림이 현재 좀 남아 있는 거 보면 이제 그 단원 김홍도라는 화가가 이제 그 단원 풍속도첩에서 우리 민중들의 삶을 많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 보면 이제 민중들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홀병 같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아마도 그게 막걸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상황에 좀 어울리는 술, 스트레스 받았어 하면 우리 둘이 가서 이제 밤에 소주를 마시는 거고, 그냥 오늘 이제 비가 내리는데 일단 파전에 막걸리, 약간 요런 브랜드화된 상품화된 맥락이라기보단 좀 문화적인 부분. 감성. 좀 감성. 예, 저도 딱 그 근데 감성이 그게 이제 아닐까요? 진짜 좋은 지적인 게 우리가 이거를 네. 많이 세계화시키려면 여기서 좀 벗어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주를 먹으면 어때요? 달달해요. 소주가 달달해요? 소주가 달달해요? 정말 원래 달달한 날도 있고 쓴 날도 있어요. 아니 그거는 그냥 혀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왜냐면 소주에는 진짜로 소주에는 단맛을 내는 감미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느낀다는 건 혀가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근데 보통은 소주를 마시면 이 알코올 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 그러면 안주가 어떤 게 어울려요? 뭐 다른 진한 거. 양념. 네, 친구표 국물 이런 게 어울리죠. 자 근데 파전을 생각해봐요. 맛있잖아요. 파향이 살짝 나죠. 근데 여기 소주 먹어버리면 이게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은은한 맛의 술이 맞는 거예요. 여기에는 포도주를 먹어도 세요. 포도주도 딱 먹으면 너무 향이 강해서 파전은 안 맞아. 그 음식하고 페어링 가는 게 맞네요. 음식하고 가는 거예요, 술은.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술이 다 있어요. 왜 설득되지 나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저는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우리 술의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이쪽은 와인은 제작자 마인드잖아요. 우리 농장에서 어떤 날씨에 뭘 만들었냐는데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K컬처인 거잖아요. 우리의 문화와 소비 습관에 맞춰서 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기다려봐요 이제. 따라갈 거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막걸리보다는 와인을 먹는 사람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 또 그렇죠. 맞잖아요. 맞아요. 네. 이유가 뭘까요, 송 작가님? 이 와인이 세계적인 술이 된 이유는 그만큼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세계사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옛날에 최후의 만찬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와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나의 피다. 네. 예. 그리고 사실 이 예수님의 크리스트교가 유럽으로 쫙 퍼지고 로마 제국에서 국교가 되고 그러면서 와인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상징되는 와인 생산은요, 교회 수도원의 일종의 의무가 된 거예요. 임무가. 그래서 와인 기술이요, 거기서 상당히 발전합니다. 수도원에서. 그러니까 크리스토교가 전파된 곳은 거기다 와인이 전파됐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영국 역할이 컸어요. 세계 와인은. 이게 영국이 포도주는 프랑스잖아요. 영국은 포도 재배가 안 돼요. 예. 날씨. 불가능해. 아예 안 돼요. 흐려서. 너무 안 좋아 날씨가. 예, 그런데 중세 프랑스에 보르도 지역이 있어요. 거기 공국의 공주가 프랑스 왕하고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영국 왕하고 재혼을 해요. 그리고 혼수로 보르도 지역을 갖고 간 거죠. 땅을 갖고 간 건 아니지만 그때 많은 와인이 영국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영국 왕실은 당연히 세금도 많이 거둘 수가 있고 프랑스 열 받지.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해요. 그게 백년 전쟁이에요. 와인 원인 때문에?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백년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와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 와인 맛을 봤죠. 또 와인이 돈 되는 산업인 거예요. 그리고 대항해 시대가 오면서 식민지들이 막 개척되죠. 가장 먼저 뭘 보겠어요? 포도 재배할 수 있는 거가. 그래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다 포도 생산지예요 지금. 네. 자연스럽게 와인 문화도 전파가 되겠죠. 그래서 와인이 유럽을 넘어서 세계적인 술이 된 겁니다. 아우 힘드네. 어렵게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많어 술에. 자, 오늘 주제 마무리할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와인이 막걸리보다 좋은 이유 딱 한 줄로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그 미국의 사상가이며 정치가인 야, 벤자민 프랭클리의 지금 사상가까지 들이대는 거예요? 100달러짜리 와인이네요. 100달러짜리 모델이죠. 그분의 한마디. 네. 와인은 일상을 즐겁게 해주고 부드러움을 주며
인내심을 갖게 해준다. 끝. 그 말씀을 이 벤자민 프랭클리 선생께서 막걸리 드셨으면 똑같이 얘기하셨을 거라고 이제 저는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럼 그 말로 정리를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허준 씨, 네네. 오늘 막걸리일까요? 와인일까요? 저는 와인. 아, 진짜요? 항상 이러시죠. 하는 내내 내 편 들으시다가 결론은 저쪽으로 가더라고. 난 눈빛을 봤어 아까 전에. 궁금하다. 앞으로 막걸리가 와인을 넘어섰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너무나도 우리 국민조차도 모르는 게 막걸리고 사실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면 맞추시는 분 아마 거의 없을걸요. 막걸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거 알고 계세요? 뭐 이번에 올라서 편의점에서 아마 1,600원, 1,700원 요 사이 정도 될 거예요. 1,000원? 이 한 병이요. 자, 그러면 와인이나 맥주에 비해서 막걸리가 그러면 싼 술일까요? 아니에요. 재료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요. 그럼 왜 쌀까요? 세금이 싸요. 한마디로 우리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지켜주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 국민은 막걸리를 그만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와인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세계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고 근데 아직은 멀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와인을 선택하지만 꼭 막걸리를 선택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울림이 있네. 어떻게 된 거야? 어느 날보다 더 정열적이신데요. 일라이다. 저는 무조건 막걸리입니다. 아까 막걸리에 대한 것들 되게 신기했던 것들 많이 배워주고 네. 무조건 앞으로 아마 막걸리가 세계적으로 좀 더 잘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멀어도 좀 막걸리의 약간 매력을 봤으니까 무조건 막걸리라고 갑니다. 네. 좋아요. 오늘은 와인과 막걸리, 막걸리와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할까? 이 얘기 자체가 상대방에게 너무나 많은 거를 제안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술은 우리 인류의 희로애락과도 함께한 소중한 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어떤 술에 더 끌리세요, 여러분은? 헤리티지 오브 레전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